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이 받은 타격이 심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 수가 줄었다는 건데요. 일단 대구 현지 사정 들어보고 대구 지역 총선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이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연결해봅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구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추경 때문에 예결위가 열려서 네네네. 내일 이제 서울 올라가고 쭉 대구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대구 그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좀 어떻든가요?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이 엄살 부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피해는 사실 엄청 심각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경제 공동체랄까 일상생활이 거의 다 중단된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 대구와 경북 이런에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해 주셔서 네.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이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도 부족하고 더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은 피해를 50%밖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피해 회복이나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면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 좀 너무 늦었다. 또 그리고 그런 정도 혜택은 뭐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네. 우선 이제 감염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코로나의 확산이나 치료에는 많이 그걸로서 대책이 됐고요. 네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법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법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첫째로 이제 피해 상황을 조사해야 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네. 또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또 사망하시거나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호금이 지급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자가 쉬워지고 고등학생의 학자금, 등록금이죠. 면제되고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또 건강보험료, 통신비, 가스요금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은 이것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냐 뭐 이런 제안도 나오니까 그거는 또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상품권 같은 거를 좀 지급하면서 뭔가 좀 다른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예, 이번 추경에도 상품권이 엄청난 액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현금 지원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네네. 이런 재난을 당한 경우에 가리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얼마를 주자. 이게 이제 재난 기본소득인데 저희 미래 통합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인데 다만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일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택시 기사라든지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긴급 생활 안정자금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찬성인데 일괄적으로 전체 시도민이나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이 무슨 소득
차이를 가리지 않고 주는 거는 네, 조금 네. 문제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이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실이 없어서 집에 대기하던 중에 한 분이 또 확진자였는데 숨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병상 모자라는 대구의 환자들을 받고 있다, 모시고 있다 얘기를 듣는데 병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초기부터 네. 대량 감염자가 발생하면 병실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네. 또 병원을 분산 수용하게 되면 네. 자칫 잘못하면 그 각계 개별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진이 감염되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또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병상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안타까운데요. 15일 기준으로 우리 대구에서 총 6,0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 중에 2,514명은 전국의 71개 병원에 분산 입원 중이고 2,630명은 생활치료센터, 말하자면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말하죠. 네, 네. 입소해 있고 아직도 335명의 확진자들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가족의 감염성도 커지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다 싶은 것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완치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앞서서 네네. 또 입원 대기 중인 환자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조금은 다시 2차, 3차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제 병실 문제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다. 예. 예. 자, 이제 총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호영께서 원래 대구 수성 을의 국회의원이신데 이번에 왜 지역구를 바꿔서 수성 갑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바꾼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대구가 보수의 본산 심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정치 1번지라는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이 이제 당선돼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지역을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전략 공천한 것으로 듣고 있고요. 네네. 기히 거기에서 서너 분이 준비를 하고 네, 계셨는데 맞아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부겸 의원을 꺾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시의원 두 사람이 모두 민주당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공천된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주호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사람.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 예. 근데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고 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시고 네. 30년 이상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당의 입장이 있고 나라가 나갈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피하고 싶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심리적으로도 좀 정리를 하시고서 딱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네요. 예. 그러면은 혹시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님께서는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있으세요? 우선 이제 김부겸 선배는 네.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또 친화력과 대중성이 있고 네. 또 민주화에 공도 있고 한 것이 장점이고요. 네. 조금 단점이라 할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돼서 2년여 가까이를 재직을 했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고스란히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불리한 점일 것 같고요. 네. 이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적폐청산, 대북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왔고 네. 그 추진을 막지 못하거나 동조한 그런 것이 이제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중고, 대학교, 심지어 군생활
법관 생활까지 모두 대구에서 대구에서, 한 예. 완전 대구 밀착형이라는 것이 저희 장점이고요. 대구 밀착형. 예, 그다음에 부지런하고 네. 공개된 민원 상담, 네.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한 여러 가지 이 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알아서 저를 지지해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주호영 의원이 계시던 수성 을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같은 당에 계시다가 또 그 당의 전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무소속으로 그렇게 나와서 내 지역구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의 공천을 받은 저로서는 이웃이자 또 제가 오랫동안 의원을 했던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과 경쟁하는 네, 상황이 맞아요. 매우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2번까지 하고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의 결정을 승복해야 하지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또 홍 전 대표 개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내가 고향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고 네. 또 험지라는 양산을에 가서도 제지당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무소속 연대는 하지 않고 네. 당의 나머지 결정은 존중하되 나에 관해서만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거나 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네. 수성 의뢰 유권자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하실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출신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사표를 던진 분은 누구예요? 이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네. 또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가 경선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되시고 나면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 구도가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대구 수성 의뢰도 또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럼 누가 될까요? 그건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친하셨고 또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실까 어쩔까 궁금하네요. 제가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유권자들의 결정에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네. 유권자들께서 요즘은 뭐 워낙 후보나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선택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말고 새로운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그분이 이제 원내대표도 하셨고 충남지사도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죠. 보수의 이제는 큰 어른이신 셈이죠.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던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걸로 듣고 네네. 있어서 그래서 좀 바뀐다는 것 같아요. 또 네. 이완구 전 총리나 혹은 뭐 정병국 네. 전 대표나 이런 분들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로서도 자세하게 당의 입장이나 이완구 전 총리의 입장 이런 것을 제가 가까이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섣불리 어떻게 될 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완구 전 총리께서 당이 어려움에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을 구하고 돕는데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아주 짧게 여쭐게요. 민주당이 지금 법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은 비례연합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이것도 역시 통합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꼼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네. 자가당착, 자가당착. 이율 배반, 네.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런 사자성어가 다 여기에 꼭 적절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소위 공수처법을 받아내기 위해서 헌법에도 맞지 않고 체계도 안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만들어 놓고 네. 우리는 이 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렇게 비난하고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한 정당이 이제 와서 설거머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만든다는 게 이게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들도 이 부끄러움을 아는지 일부는 반대하고 또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서 희석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집권 여당이 어떤 정치 노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후한무치하게 하는지 다 심판할 걸로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